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7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맞붙었던 작년 3구 대선. 선거 직전에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악성, 루머, 유언비어, 괴담들이 막 쏟아졌죠. 특히 이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도 0.7%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막판 이 악성, 이 괴담 퍼뜨리기 그리고 유언비어가 난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책임론이었죠. 그때 이재명이 대장동 리스크로 상당히 막판에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것이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책임론인데, 대장동 사태, 그러니까는 이 김만배 일당이 대규모 이익을 챙기는 이재명과 같이 이재명의 도움을 받아서,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장동 사업 전에 한번 대장동 개발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이 그 대장동 초기업자들에게 이 불법 대출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을 당시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사였는데 중수부 과장으로서 그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이 터졌다. 그래서 근본적인 책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막 했는데 불과 대선이 3월 9일이었는데 대선 실시되기 한 사흘 전에 3월 6일 뉴스타파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런 좌파 매체에서 이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누명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종의 공작을 한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그 보도가 오늘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서 그게 김만배의 공작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과정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두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를 하는 그 시점에 막판에 이 대선 본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바로 3월 6일 작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계속 보도를 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지난해 9월, 그러니까는 2021년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대장동 사업 관련자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졌다. 이렇게 말한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다.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오마이뉴스가 그걸 막 인용을 해서 계속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사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줄곧 제기해온 봐주기 수사 의혹에 힘이 실리는 내용이다. 그동안 관련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의 인정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자, 김만배가 그것을 인정을 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그것을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 사태가 나중에 터진 것이다. 그걸 김만배가 인정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이 막 커지던 2021년 9월 15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 한 커피숍에서 과거 동료였던 언론사 기자였던 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신학님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신학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만배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나에게, 그러니까 신학님에게 털어놓은 정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개를 결심했다. 하면서 뉴스타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뭐냐 하면은 김만배가 2011년 그러니까 대장동 초기 때죠.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가 자신을 찾아왔다. 그래서 조우형 씨는 그때 당시에 2009년 대장동 관련 부실 대출을 부산저축은행에 주선을 해서 10억 3천만 원 수수료를 챙겼지만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 아니냐. 자, 이 이야기를 계속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하고 있었죠. 나중에 조우영 씨는 그 하천대유 거기 뭐 대장동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그 사람이죠. 6호인가 뭐 그게 그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영 씨 변호사가 바로 박용수 전 특검이었는데 박용수 전 특검과 윤석열 지금 대통령 사이에는 과거 박용수 특검 때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 수사팀장을 했고 그전에도 뭐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영 씨 변호사가 박용수 전 특검이었고 자, 그 관계를 들어서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우영 씨 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나를 찾아왔다. 조우영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래서 조우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만배가 그래? 그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중앙수사부 과장이고 박모 주임검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박용수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조우영한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혈관을 본인이 다 알고 있다.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박용수가 윤석열 중수부 과장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박용수를 조우영한테 소개를 해줘서 조우영의 변호사를 박용수가 맡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그 과장이 봐줬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조우영이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자,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김만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님한테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그 박모 주임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그냥 보내줬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중수부 과장이 조우영이 검찰의 중수부에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아는 척을 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고 그다음에 주임검사가 그냥 커피를 한 잔 타주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가라고 해서 주더라. 그런데 나 보니까는 사건이 없어졌다. 자,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그 박용수의 부탁을 받아서 이 사건을 무마해줬다. 커피 한 잔, 오히려 검찰에 갔는데 커피 한 잔 타서 먹여서 보내더라. 그러고 끝나더라. 이 이야기를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님이 뉴스타파에 이야기를 했고 이걸 대선 사흘 전에 보도를 했죠. 자, 보도를 해서 그때 당시 좀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그러니까 신앙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박용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김만배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 그 부회장만 구속시키고 이랬지. 조우영은 봐줬지. 자, 이것이 그때 대선 사흘 전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게 김만배의 장난이었고 공작이었다. 윤석열 커피 이야기. 이것이 공작이었다. 그때 윤석열 커피 이야기가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그것을 토론해서 물어보기도 막 했죠.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시면 그때 김만배가 2021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신랑님과 허위 인터뷰를 하기 직전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최근 파악했다. 그 인터뷰 자체가 허위였는데 신랑님과 한 인터뷰가 근데 그 전에 조우영과 이미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만배가.
지금은 그 조호영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람인데 2021년 9월에 김만배가 신앙님을 만나기 전에 조호영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할 테니 네가 양해해달라. 조호영, 너는 커피를 타서 받아 마신 적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언론에서 탁 받아쓰기 쉽고 이게 딱 그 기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하면 기사가 된다는 걸 알죠. 뭔가 그 어떤 상징적으로 좀 가대 포장이 돼서 그러니까 중수부 과장이 커피를 한 잔 타주고 몇 마디 물어보더니 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건이 없어졌다. 이게 딱 그림이 되죠. 그래서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수에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검사가 이렇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 그 실무팀장이 그리고 그 주임 검사가 몇 마디 물어보더니 보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커피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가서 신랑님한테 할 건데 김만배가 할 건데 조호영 너는 그냥 모른 채 해라. 너는 그냥 커피 타줘서 마셨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미리 전화통화를 해서 작전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순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만배는 2021년에 대장동 2억이 불거지자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1시간 12분가량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가 막 대선 직전에 막 써서 막 퍼뜨린 것이죠. 해당 인터뷰 그 녹음 파일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 중에 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2월 달에 TV 토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 조호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 왜 조호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그러니까는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본인이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인데 초기에 2010년도 초반에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이게 안 터질 텐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박용수의 부탁을 받아서 무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걸 몰아붙이기 위해서 조호영 커피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드러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그것은 김만배가 거짓말을 한 거고 짜고 친 거고 이 당사자 조호영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내가 그 당신이 윤석열에게 커피를 얻어마신 걸로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조호영 씨는 실제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그 주임 검사 박모 검사뿐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때 윤석열 후보 쪽도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검찰의 진술 조서까지 공개하면서 이 신앙님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이죠. 대장동 수사를 대비한 사적 대화가 수사기관의 공신력 있는 문서에 의해서 신뢰성이 탄핵됐다.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 조사에 조호영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미처 해명할 겨를도 없이 이런 그 가짜 뉴스 이런 소문을 왜곡하는 이런 말들을 그때 좌파 매체가 퍼뜨렸고 그것을 김만배가 기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김만배의 막판 공작에 의해서 또 거기 놀아난 좌파 매체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그 막판에 이런 거짓 뉴스를 막 퍼뜨렸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 지금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그 이후에 계속 본인이 그 428억 이재명 거냐 아니면 김만배 거냐 이 논란에서 여전히 그 침묵을 하고 있는 그전에 박용수를 구속할 때는 자기와 관련 없으니까 자기에게 해가 안 되니까는 다 진술을 했는데 428억 조수지 이것은 아직은 불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이런 김만배의 정체, 이 함정을 파고 공작을 하는 이런 일까지 계속 드러나면서 김만배도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